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폭로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영호 원광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 허태열 전 실장 두 명의 이름이 신문에 거론이 되면서 이 두 분에서 끝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8명까지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우선은 보셨습니까? 사안 자체를. 충격이죠. 말 그대로.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일 없다. 잘못되었다. 사실 무근이다. 악의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음을 갖다 앞두고 성완종 회장이 보니까 8명을 꼼꼼히 요만하죠. A4 용지 8분의 1 여기다가 55자에 걸쳐서 명단 적어놓고 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26일 날짜까지 적어놓고 그다음에 마침 아까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하고 어제 죽기 직전에 6시에부터 한 6시 50분까지 오전에 50분간 정치부장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제발 좀 보도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도 경향신문이 보면 발췌 부분을 갖다가 발췌했죠. 녹취록. 네, 녹취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신문에 나온 부분만 그건 탁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50분 정도 통화했는데 한 5분이 채 안 되는 분량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 45분에 뭐가 있지? 그런 생각 첫 번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보니까 마침 그리고 경향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하니까 보면 뒤늦게 경찰에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요만한 데 55명, 55자에 걸쳐서 8명 명단이 있어요. 어제는 발견 못했나요? 어제 시신 수습하는 가운데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있는 건데. 뒤늦게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스캔들, 경우에 따라서는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출범하지 한 2년 2개월,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시련, 최대 위기. 왜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늘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통령, 그야말로 국민을 갖다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번민이다. 번뇌다. 왜? 나는 무슨 뒤에 챙겨줄 가족도 없고 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이 하여튼 도덕적 기반이고 그것이 정당성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대 비서실장, 2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보면 친박의 핵심들 줄줄이 보면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을 하여금 혼란케 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보면은 성완종 씨하고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도합 8명 대충 받았다는 돈들만 합쳐도 한 16,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짝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혹스럽게 짝이었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호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재보궐선거만 되면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는지. 1년 전에는 그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여부, 사법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행정부 실세, 현 정권 집권의 이 소위 친박 실세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고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이런 줄줄이 하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정말로 이어질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더 어떻게 번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추가로 또 뭐가 좀 나와는 것이 있는 것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법적으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고 또한 이제 한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게 의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적인 정도를 떠나서 말하자면 이 법률 규정을 떠나서 사실은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은 어떤 의혹은 이 사법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현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요게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잠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메모에 보면 뭐 오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김기춘 실장한테는 10만 달러, 그리고 허태열 실장한테는 7억 원, 또 홍문종 의원한테 2억 원, 유종목 3억 원, 홍준표 1억 원, 또 서병수 부산시장한테 2억 원, 뭐 이병기 실장하고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이름만 나왔고, 이름만 나왔죠. 아무튼 모든 이 이름이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들 극구 부인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봐요. 하나 첫째는 우리가 먼저 공자님 말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새는 떨어져 죽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사람은 생명이 끊길 때 보면은 선한 소리를 낸다 하는 얘기 있어서 성완종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진실을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네. 의문이 드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딱 요만한 크기에 손바닥만한 그 종이에 55자에 걸쳐서 사람 이름을 쓰고 날짜까지 써 액수를 썼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유정복, 홍문종, 홍준표 부산시장 네. 아마 서병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산시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공통점. 홍준표 빼고 몽땅 친박 주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성회장이 성완종 회장이 뭐 우리 다 뭐 이용호 교수 예전에 그 현실 네. 정치권에 그저 기자 생활하실 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81년, 82년부터 정치권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줄을 대었고 보면은 뭐 자민련의 JP 또 보면은 이 참여정부에는 또 참여정부대로 당시 실세들하고 어울려 갖고 두 차례에 걸쳐서 사면복권 받지 않았습니까? 또 행담도 게이트에도 사실 적지 않은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미묘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친박 주류만 있고 8명이 어떻게 새누리당에 비박은 한 명도 없죠? 비주류는 한 명도 없죠? 거기다 왜 친노는 한 명도 없죠? 야당은 왜 한 명도 없죠? 자,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8명 명단 자체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선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나를 갖다가 그야말로 코너로 몰고 그 다음에 코너를 몰다 못해서 2조에 달하는 커다란 경남 기업이 그야말로 뺏긴 거죠. 사실은 보면 저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새로 관리인 들어왔으니까 뺏겼고 나는 빈털털이 됐다. 근데 내가 도와달라고 SOS를 쳐고 뭐 전화하고 했더니 오늘 이병기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전화했더니 막 꾸짖고 또 당당하게 나가서 검찰 조사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상당히 죽기 직전에 선한 마음 더하기 좀 약간의 좀 뭐랄까 보복심도 엉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8명 한번 특검 열어서 한번 해봅시다 얘기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완종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돼서 얽히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성공불 융자를 받고 뭐 석유개발공사인가 석유공사하고 얽히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인 캄차카 유전 개발에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사면복권, 특사와 특별 사면복권을 갖다가 참여정부에서 2번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야당도 무슨 큰 혹이 만난 듯이 큰 소리 치면 못 된다. 뭐냐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우리 정치권에 그야말로 암적으로 존재해오던 정경유착의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막판에 드러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씁쓸하다 못해서 소태를 씹은 그런 심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메모의 8명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어저께 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완종 전 회장으로 봐서는 마지막 여권 실세한테 이제 SOS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수없이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병기 지금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봐달라고.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그런 걸로 미뤄봐서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한테도 아마 SOS를 취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절 당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억울함을 좀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섭섭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이제 눈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구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리스트의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건설업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 권력이나 정치권과 또 금융권과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많이 우리나라도 투명해졌고 최근에는 뭐 더 투명하다 못해서 이제 김영란법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실업을 해온 분들은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자금법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오세훈법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뭐 정치자금을 공공에 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리스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거 이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 여부도 뭐 사실은 확실치는 않지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번 자기 구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섭섭한 사람의 리스트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단정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 외에 이제 경남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서 어떤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추적해서 나온다면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번 가지고 뭐 100%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우리 황수석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자가 마지막에 사람 마음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기본은 좀 어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다 지금 7명 이렇게 한 명만 전화하면 전부 막 웃잖아요. 아, 이게 내가 그걸 뭐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거 있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얼마나 규명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미 상당 부분은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이고 그게 의혹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그게 정정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과의 통화가 이제 보도되면서 한 50분 가량 중에 3분 51초 정도만 그렇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이 혹시 그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가족이 유서를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연 그렇다면 더 이상 리스트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말이 리스트가 있다면은 유가족들 입장에서 그것처럼 큰 보험 증서가 없겠죠. 왜냐하니까 지금 경남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갔고 이미 관리인, 다른 사람이 관리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성완종 회장이 그 혐의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보면은 자기 부인이 지금 뭐 저 대표로 되어 있는 그런 뭐 계열사에다가 밀어주고 부풀려서 밀어주고 그것을 땡겨서 비자금을 한 213억 정도 챙겼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보니까 아이고 뭐 유정복 저 인천시장부터 이완구 총리까지 이름이 쫙 거명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경향신문에 아마 이 사람들 얘기 다 나올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 보세요. 이걸 아침에 그날 어제죠. 돌아가신 날 어제 아침에 보면은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 경향신문 정치부장하고 통화하고 아마 죽기 직전에 요 종에다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바로 적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 명단을 갖고 전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전화를 할 때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망신을 줘야 되겠다. 내지는 이 사람들은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구나. 앞서 그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배반자들이구나.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혼쭐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이걸 보고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45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부분에 있을 것인데 그것만 갖고는 약하죠. 8명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박계는 한 명도 없느냐. 네. 왜 친노계는 한 명도 없느냐. 왜 또 친 DJ에게는 한 명도 없느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딘가는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라든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보면 남편 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 돌아가셨는데 검찰이 더 이상 보면 돌아가셔서 이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으면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른바 자원외교 대한 수사로 계속 칼을 찌를 수 있거든요. 자, 이쯤 나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예전에 하셨지만 이 원래 성완종 회장이 정치권에만 로비하지 않습니다. 1번 로비 대상이 관료, 2번 로비 대상이 정치인, 3번 로비 대상이 언론인, 그리고 특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검찰입니다. 판검사에 대해서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딱 정치인, 친박계 딱 8명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아마 오금이 저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주먹을 뒤로 쥐었을 때 항상 주먹이 무섭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완종 회장 유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칼날을 갖다 휘두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 굳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갖다 내밀 이유는 없겠죠. 이거는 맛보기로, 흔히 맛보기라고 그러죠. 맛보기로 성완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진짜
정말 판도라의 상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일 겁니다. 네. 이용호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마당발, 또 기업인, 여기에 정치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권력의 속성입니까? 권력의 숙성이겠죠. 그게 늘 가깝다가도 상대가 사실 공궁에 빠지면 피하는 게 일반적인 세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두터운 인맥을 쌓았고, 그 어려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올라와서 큰 기업을 일구면서 그 당시에 권력에 굉장히 많은 줄을 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맥들을 많이 쌓아왔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충청 포럼 아니겠어요? 그 당시 충청 포럼이라는 게 충청도에 잘 나간 사람들 다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늘 정기적으로 밥 먹고 세미나하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말하자면 사업을 해가는데 뒷배경을 갖고 예. 기대를 언덕을 만들어 왔는데 결정적일 때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가까이 가면 다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데 대한 섭섭함이 이번적으로도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돼 상대편하고 늘 얘기가 되지 네. 어려운 상황에 사람은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완종 그 전 회장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권력에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민련을 통해서 정치자금도 대거 주고 그것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진당이죠. 거기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나 안타깝게 한 2년 남짓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에 떨어졌는데 이게 실업인으로서 늘 을로 살다 보면 예. 갑의 위치에 가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평생 이제 현대 건설 해오다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해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자기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나도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결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성 회장은 이제 예전에도 그 교도소 한번 갔기 때문에 이 또 한 번 갈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여권의 고위 인사입니다만 그분도 한번 선거법으로 갔다가 두 번째 또 오라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줄 흘렸다고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성 회장도 같은 마음으로 애소를 취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에 대한 인간적인 야,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네.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좀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서청원 최고위원을 갖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 같은 경우는 사실 충청도뿐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은 경기도 화성에서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네. 또 예전에 동작에서 하셨지만 충남 천안 분이세요. 그래서 뭐 충청 포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부, 충청도 대부 같은 분인데 이름이 없어요. 명단에.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단은 아까 그 통화하고 경향신문 정치부장에 네. 통화할 때 메모로서 메모다. 뭐 아시잖아요. 그 메모. 보면서 얘기하는 메모고 이 메모를 갖다가 적을 때부터는 굉장히 밤새. 왜냐하니까 사실은 그날 기자회견을 하고 아마 성 회장은 둘 중에 하나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는 요로에서 전화가 와서 성 회장 거의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 공개적으로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자회견하면 돼. 조금만 고생해. 다 좀 잘 될 거야. 라는 뭐 격려라든가 그런 어떤 긍정적 메시지가 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무심한 그런 게 있거나 하는데 보면 지금 그 오병주 변호사하고 그날 밤 10시 반까지 통화하면서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1시간이나 논의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그 경남기업 직원들하고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성 회장은 본인이 바랬던 뭔가 메시지가 안 온 거예요. 메시지. 사실 보면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인들은 을중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특히 정치 권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영린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대통령 허태열 실장을 내가 통해서 당시 2007년에 박근혜 의원을 갖다가 내가 소개받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뭔가 사인이 와야 돼요. 그렇죠. 시그널이. 그게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고민하는 가운데 좋다.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몇 사람은 흔한 얘기로 손을 보고 간다. 그래서 명단을 딱 8명을 적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명단을 갖고
명단만 갖고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경향신문 정치부장한테 평상시 믿거니 했던 기자한테 전화하면서 그 기억하시죠? 이번에 나올 때 보면 꼭 보도해 주세요. 꼭 보도해 주세요. 몇 차례 걸쳐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하, 아까 서청원 최고위원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보면은 확실히 성완종 회장이 가면서 선한 마음으로만 쓴 건 아니다. 네. 약간은 보면 진짜 억울한 심정, 보복심까지 엉켜 있는. 그러나 그것과 실제 이것을 돈을 주었던가 안 주었던가의 그 실질적 진실과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뭐 본인들이 안 받았다 뚝 뭐 잡아떼고 있으니까 잡아뗀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아주 분명히 좀 해명하고 있죠. 해명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 사실 법적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자는 이미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전화는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심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마 거기에 좀 미흡했던 리스트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여기만 전화했겠어요? 그 외에 뭐 다른 요즘에 이제 힘이 있는 쪽에 충분히 전화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충분히 듣고 마음의 공감을 표시하는 이런 사람들 리스트는 여기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전체는 아닐 수 있고 서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섭섭함의 리스트에 가깝지 않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황문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전화를 기다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기를 뭐 2대를 가지고 네. 가고 켜놓고 마지막까지 만일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마음을 접었으면 사실은 켜놓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올 때 시나리오 어떤 그 신호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주머니에 나온 것은 뭐 이제 그 리스트가 섭섭한 리스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국정조사에 관련된 검찰 수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좀 크게 보면 청와대의 앞으로의 전망과 어떻게 보면 4.29 재보선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 얘기부터 해볼까요? 청와대로 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지금 사실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모셨던 분들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도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러나 이번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청와대는 이 사안이 어떻게 굴러갈까를 좀 예의 좀 보고 여론을 좀 지켜보면서 청와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로 봐서 또 청와대는 청와대고 또 정부로 봐서 좀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 처음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게 이완구 총리 쪽이라는 첫 말이에요. 일성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지금이 50도 아니고 30도 아닌데 부패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좀 생뚱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사자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 총리의 이름 거론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 정부의 어떤 부담이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당사자는 없었고 나온 것만 갖고 지금 계속 수사를 진척시키기는 어렵고 사법적으로 공소시효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그렇다고 해서 꼬리 자를 수는 여기서 뭐 가만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좀 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저는 생각은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자원외교 비리 이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참 가다가 좀 변질이 돼서 이게 건설사 비리, 개인의 비리 이걸로 지금 변질이 된 이런 감기 한참 치료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암이 나와버린 뭐 이런 뭐 비유를 좀 하자면 그래서 뭐 이 여권 실세가 다 거론되는 이런 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도 그냥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하겠지만 사법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황태선 의원. 야당에서 특검을 갖다 요구하고 나왔죠. 네, 지금 요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도 특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지금 검찰에서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앞서 우리 이 교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보면 이제 그 성완종 회장 돌아가셨는데 공소권 없음의 상태에서 그다 본인들 8명은 다 우리 그걸 받은 적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데 수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 설사 간혹 받았다 하더라도 시점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2007년, 2006년이면 글쎄 특가법은 모르겠으되
정치자금법으로는 시효가 다 끝난 얘기인데 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화냅니다. 네. 아까 4.19 재보선하고 관계 말씀하셨죠? 원래 이번 재보선이라는 게 통상 경우 재보선은 정권의 중간 심판적 성격인데 이번만은 예외였어요. 그래서 큰 이슈도 없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제를 이슈로 들고 나와서 여당에서는 뭐 새준마, 새누리당 차준마죠. 그 새준마 얘기 나오고 또 이쪽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늘자로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권은 어느 정권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을 때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으면 추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경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가 지금 그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야권에서 뭐라고요? 자, 이거 빨리 이 한마디로 8명이 앞서 말씀드렸죠. 8명이 딱 그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저 심판해야 된다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 정서, 유권자 정서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굉장히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그냥 불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할 겁니다. 아마 제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문제가 된 두 가지 있죠. 경향신문이 지금 발표한 두 가지. 2006년 9월 달에 물론 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 적 절대 없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박근혜 당시 의원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보면 사실 그 박근혜 의원을 모시고 갔던 수행의원단의 단장 역할을 갖다가 김기춘 의원이 했거든요. 그럼 실제 그 당시에 뭐 돈을 좀 받아갖고 갔는지 네. 용돈을 통상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07년 당시 경선할 때 직능총괄 본부장 하던 허태열 당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통령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리고 설사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부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잖아요. 감찰하고 불러서 얘기 들을 거 듣고 만약 그런 김이 있으면은 빨리 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진짜 빨리 안에서 살펴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하여금 검찰이 좀 부담스러워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하는 특임 검사도 있고 아니 특별 검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역 없이 조사 수사하라 하고 지시하지 않으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은 의혹을 증폭하기 마련이고 정권은 점점점 도덕적으로 궁핍해지는 가운데 추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봐야죠. 네.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넘었던 것 같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영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